현대식 양육 전차에 대해 말할 때 냉전 시대의 거대하고 느린 차량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만 침공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ZTDA-5은 고기술, 고속, 그리고 치명적인 전투 플랫폼으로 적의 해안을 초고속으로 돌격하며 정밀한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에 떠다니는 탱크가 아닙니다. 물과 육지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전투를 벌이기 위해 설계된 양육형 전투 기계입니다. ZTD. 오는 중국 최대 방산 기업인 노린코가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양육 공격 탱크입니다. ZTD 영영호의 주요 임무는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해안 거점을 점령하며 해안의 적 요새, 장비, 인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탱크의 무게는 약 26톤입니다. ZTD 영영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물 위에서의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 탱크는 단순히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날아다니며 최대 30km/h의 속도를 내며 대부분의 유사 모델, 미국 AAVP-7A1은 13에서 15km/h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압 추진 시스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선체와 유선형 선두부, 물에 들어갈 때 선체 안으로 수축되는 특수 트랙 디자인 덕분에 가능합니다. ZTD 연경호는 물 위에서 이동 중에도 사격을 할 수 있어 방어군에게 극히 위험합니다. 105mm 포는 단순히 옛 소련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적 탱크와 진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장갑 관통탄과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식 무기입니다. 조주는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컴퓨터가 장착된 다기능 안정화 조중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낮과 밤, 이동 중 및 수중에서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무기에도 불구하고 ZTD-5는 총탄, 파편, 경량 대전차 무기에 대비한 복합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식 공중 방어 시스템, 연막 수류탄 발사기, 장애물 극복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탱크는 격자 장갑이나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에 대비한 능동식 방어 모듈을 장착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환경이나 해안 요새에서 작전 시 유용합니다. ZTD 연경호는 단순히 군사 차량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신세대 공격 전쟁의 상징입니다. 중국이 전면적인 상륙 작전, 대만 지역을 수행하기로 결정한다면 ZTD 연고는 그 공격의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륙양용 장갑차 분야에서 중국 ZTD-5는 수치로도 인상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 위에서의 번개 같은 속도, 현대식 무장,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전자장비. 그러나 이 모든 고기술의 화려함 속에서 미국 AAV 공격용 수륙양용 차량과 같은 시간의 검증을 거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차량을 잊기 쉽습니다. 이 플랫폼은 속도와 외관 측면에서 새로운 중국산 모델에 뒤처지지만 여전히 미국 해병대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의 복무 기록, 수천 킬로미터의 수면 통과, 이라크에서 IT까지 수백 차례의 작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AV는 1972년부터 미국 해병대의 주요 상륙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대에 랜딩 비헤이클 트랙티드의 후속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AAV의 주요 임무는 해병대를 선박에서 해안으로 수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이동성, 보호,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원정군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연령에도 불구하고 AAV는 사막 모래, 정글, 습지, 해안 지역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장갑은 소총탄과 파편으로부터 보호하며 내부 구조는 병사뿐 아니라 화물, 의료 모듈, 장비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이를 강철 상자라고 부르지만 이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차량은 전투 지역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적의 포화로부터 보호하며 부상자를 구조하고 요새를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AAV는 ZTD 영호에 비해 수중 속도가 떨어지지만 그 임무는 추격이 아니라 대규모 병력 상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함대에서 해안까지 최대 10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즉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2개의 강력한 수중 제트 엔진을 사용하며 육지에서는 빠른 이동과 험지 주행을 위해 적응된 트랙 기반을 사용합니다. 실전 조건에서 AAV는 신뢰성, 내구성, 현장 수리 가능성을 입증한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AAV는 퍼레이드용 차량도 아니며 아이나 고기술 무기를 갖춘 최신 플랫폼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병력을 구출해온 실용적인 전쟁 도구로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전투 훈련으로 유명하지만 공중 강화 작전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투원들이 강력한 KC-130 허리케인 수송기와 기동성이 뛰어난 UAM이란 휴이 헬리콥터에서 강화합니다. 이러한 강화 작전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협조, 체력, 기술이 요구되는 복잡한 전투 훈련입니다. KC-130J 허리케인은 화물 수송, 공중 급유, 고고도에서 공수부대 투하 등 다목적 군사 수송기입니다. 이 기종은 2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공수부대를 투하할 수 있으며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군인과 함께 진행되는 국제훈련인 론 파라슈트와 같은 작전에서 수행됩니다. 훈련 시에는 HA로 고고도 저고도 개방과 HAHO 고고도 개방 방법이 모두 사용됩니다. 고고도에서 점프하기 전 병사들은 감압병을 방지하기 위해 순수 산소를 흡입하며 낙하 중에는 장비에 부착된 산소 탱크를 사용합니다. 반면 UA-1N 휴이는 저고도에서 전투 지역의 공수부대를 직접 투하할 수 있는 전설적인 경량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밀집된 도시 지역이나 어려운 지형에서의 정밀 작전에 사용되며 해병대 부대를 몇 초 만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어 노후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용 중입니다. 이러한 점프는 단순히 신체적 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 협조, 통신, 기술, 국제협력을 시험합니다. 미국은 해병대의 공중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KC-130과 UAM이 참여하는 작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글로벌 이동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미국 육군은 가장 무겁고 다목적적인 수송 헬리콥터 중 하나인 CH-47 치누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헬리콥터는 육군의 공중 물류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중국을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 성능, 신뢰성은 수십 개의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국제 인도주의 임무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중형 이중 로터 헬리콥터는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자형부터 베트남의 정글까지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병력, 장비, 물자를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개의 탄뎀 로터 구조로 인해 꼬리 로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설계는 엔진 출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적재 용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치누크는 최대 12톤의 화물이나 장비와 함께 최대 55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경량 차량과 포병 장비도 포함됩니다. 약 315km/h의 최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형 헬리콥터 중 하나입니다. 산비탈이나 선박 갑판과 같은 거의 모든 표면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현대형 모델인 CH-47F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GPS 항법 시스템, 현대식 통신 시스템, 허니웰, TUF-HHA 엔진을 탑재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23년 중국 정보기관에 의해 모집된 대만 군인이 치노크를 납치해 중국으로 비행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항공모함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키되 국경을 넘지 않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임무에 대해 1,500만 위안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이 기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유사한 기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본을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